안녕하세요. 다바오네 집사 황수바오입니다. 오늘은 제가 왜 경제적 자유, 독립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누구나 경제적 독립을 원하는 것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부자가 된다는 것이 좀 더 자유롭게 살아보기 위해서 누구나 한 번쯤 꿈꿔보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경제적 자유와 경제적 독립은 무엇이 다른 걸까요? 저는 사실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경제적 자유, 경제적 독립이라는 말은 자주 듣는 단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들었을 때의 느낌은 사실 두 단어는 좀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 또한 아마도 제 생각과 같이 각자가 느끼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 보통 경제적 자유라고 하면 많이들 부자를 생각하십니다. 또한 부자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십니다. 사실 제가 받아들이기에도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사실 그렇지만 제가 파이어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부자이거나 일을 하지 않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부자의 기준이 좀 다르긴 합니다. 조사한 내용들을 가끔 인터넷상에서 듣게 되면 100억, 50억, 30억 가끔 발표되는 이런 한국 순자산 기준 등을 사실 참조하면 어쩌면 제가 부자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저는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 그저 노력하는 단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경제적 독립은 계획을 하고 그 짜여진 계획에 따라서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하면 조금은 여유 있는 생활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획을 사실 실천하기 위해서 때로는 약간의 경제적 활동을 하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황서바오가 원하는 경제적 독립은 도대체 저한테 무엇을 주기에 그토록 하고자 하는 걸까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파이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그 첫 번째는 더 이상 그 회사라는 곳에서 반드시 12시간 정도를 머물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일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 저에게 다시 돌아온 이 12시간은 저는 그동안 제가 하고 싶었던 일에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따라서는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나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이 회사에서 하는 일보다 더 멋진 일이거나 아니면 대단한 일이거나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저 평범한 일일 겁니다. 아마도 그렇지만 저도 이제부터는 일부의 생산수단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경제적 그 생산수단을 통해서 이런 생산수단의 보유를 통해서 경제적 독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제 입장에서는 제 노동을 선택적으로 제공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말씀드렸듯이 100% 저만을 위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사실 회사라는 곳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문제이기도 한데 경제적 독립을 하게 되면 사람을 선택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아마도 저한테 주어진 최대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황서바오는 경제적 독립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제가 그동안 가장 열심히 했던 건
이런 기본적인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년 제 연봉의 50% 이상을 저축했다는 것, 그리고 저는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고 항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오랫동안 유지했던 예금저축은, 물론 지금은 이 예금저축이 이제 종료가 돼서 더 이상 없기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 제가 2000년에 취업을 했을 때 근로자 장기주택 마련 저축이라는 게 있었고, 뭐 지금이야 금리가 그때보다는 좀 낮고, 뭐 저희가 그 팬데믹 때 그 저금리보다는 다소 높긴 하지만, 사실 이 장기주택 마련 저축은 연말정산 시에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었고, 또 5%대 높은 이자도 지급을 했고, 그리고 이제 비과세 혜택을 7년 이상 유지했을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혜택이 많았던 통장입니다. 저는 이 통장을 13년 정도 사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열심히 했던 것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을 가능하면 모두 다 패턴화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같은 시간에 주말에 뭐 골프 연습장을 간다거나 스크린 게임을 즐긴다거나 매주 수요일에는 영화를 본다거나, 또는 13년 정도 매년 8월에 제가 좋아하는 다바오에 간다거나, 뭐 이런 늘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곳에서 제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활을 패턴화 한다라는 것은 변동비를 최소화하고 다 고정비화 시켰기 때문에 사실 예산을 통제하기가 조금 더 쉬워집니다. 또한 제가 돈을 사용을 하더라도 조금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한두 가지의 고정적인 비용 외에는 신용카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체크카드 그리고 통장을 11개를 사용을 하는데, 통장은 예비비 통장이 2개, 그리고 각 용도에 따른 통장이 9개입니다. 여행에 대한 통장, 제가 다니고 있는 방송통신대학교 학습비, 그 다음에 대중교통비, 그 다음에 주말에 친구들과 즐기는 골프, 스크린 골프, 수요일날 영화 비용,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의식주, 그 다음에 가족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을 모두 다 각 개별적인 통장으로 나누어서 각 통장에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생활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물론 사람 일이라는 게 항상 100% 계획대로 될 수만은 없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예비비 통장도 2개를 갖고 있고, 예비비 통장 또한 1차 통장, 2차 통장으로 나누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경제적 독립을 위해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있냐라고 물으시면, 저는 사실 제 나이가 파이어가 맞냐, 파이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애매한 나이이긴 한데, 50세이기 때문에 25년도 내년에서 내후년까지 목표는 바리스타 파이어가 되는 게 첫 번째는 목표고요. 약간의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목표 수익률,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목표 수익률은 8% 정도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절세통장, ISA나 IRP나 연금 계좌통장, 저축통장을 잘 활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ETF 같은 신상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상품에 대한 공부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이런 통장들에 대해서 그 배당금과 또는 ETF에서 나오는 분배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현재는 재투자를 하고 있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배당 인상률이 높은, 그리고 배당금 사이즈가 조금은 큰 스파이와 AIG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미국 우선주 PFF의 월 배당 상품으로 옮기고, 또는 엠브리지, 또는 그 다음에 엠브리지 같은 그 개별, 지금 어떻게 보면 한 주, 두 주 별도로 모아가고 있는 뭐 알트리아 이런 주식들로 해서 배당금 사이즈를 조금씩 늘려가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삼성전자하고 맥쿼리가 주 메인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배당금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배당 ETF가 월초, 그다음에 이제 월 말에 나오는 것들이 두 가지 종목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월초에 나오는 ETF에 투자를 하고, 다시 월초에 나온 ETF의 분배금을 월 말에 나오는 ETF로 옮겨가는, 서로 상호간에 계속 옮겨서 15일마다 복력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복력과를 높은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뭐 다른 의견이나 생각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는 방법은 수많은 투자자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그냥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가능하다라고 하면 본인한테 적합한지 판단은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또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예로 들었던 종목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라고 하면 전문가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충분히 듣고 판단한 후에 투자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바운의 채널은 주식 투자에 대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